자, 오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 속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바로 그 기술, S플로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초당 수백 기가비트,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보죠. 현대 네트워크는요, 이건 뭐 데이터 쓰나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오고 가는 패킷을 하나하나 다 추적하겠다? 이건 뭐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하나는 모든 걸 다 기록하자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니, 똑똑하게 샘플만 뽑아서 보자 이거예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상태 저장 방식의 대표주자인 네플로우는요, 비유하자면 도서관의 꼼꼼한 사서 같아요. 모든 대화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거든요. 근데 S플로우, 이 상태 비저장 방식은 정반대예요. 마치 통계학자처럼 아주 영리하게 샘플 몇 개만 딱 뽑아서 전체 그림을 순식간에 파악해버리는 거죠. 그런 말이죠. 이 두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정말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 아키텍처 차이가 대체 뭘까요? 뭐가 S플로우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네, 그 핵심은 바로 상태를 저장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S플로우는요, 상태 비저장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소스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플로우 캐시, 그러니까 대화 기록부 같은 걸 아예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대화를 기억하려고 메모리를 쓰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초고속 환경에서 S플로우가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메모리도 안 쓴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시스템, 그 작동 방식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구조가 정말 간단해요. 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스위치나 라우터 안에 아주 가벼운 에이전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얘가 하는 일은 그냥 지나가는 패킷을 툭툭 샘플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샘플을 바로 수집기라는 중앙 서버로 휙 던져줘요. 그럼 이 수집기가 모든 샘플을 받아서 머리 아픈 분석을 다 처리하는 거죠. 역할 분담이 아주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생각이 들죠. 잠깐만. 그냥 무작위로 몇 개 뽑아본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샘플링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아주 탄탄한 수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바로 통계적 샘플링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모든 패킷은 그게 어떤 대화에 속해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은 확률로 뽑혀야 한다는 거죠. 이걸 샘플링 속도 N으로 조절하는데요. 하드웨어단에서 특정 트래픽이 쏠리지 않도록 아주 공정하게 편견 없이 샘플을 고릅니다. 그래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S플로우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면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전체 트래픽 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얼마나 많은 샘플을 모았느냐, 이 샘플의 개수만이 정확도를 결정합니다. 이야, 이게 바로 통계의 힘이죠. 보통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1,500개 정도의 샘플만 모으면요, 오차 범위 5% 이내에 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걸로 전체 트래픽량을 어떻게 하느냐? 공식이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수집한 샘플 개수, 즉 N에다가 샘플링 비율 N을 곱해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얻는 진짜 이득, 그 핵심적인 보상이 뭘까요? 그건 바로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볼 수 있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요. S플로우는 다른 플로우 정보랑 다르게 패킷 헤더를 통째로 가져옵니다. 그냥 잘라내는 게 아니라요. 그 덕분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저기 아래 계층 2의 맥 주소, VLAN 태그부터 시작해서 MPLS 레이블, 계층 3의 IP 주소, 계층 4의 TCP, UDP 포트, 심지어 계층 7의 HTTP나 DNS 중보까지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모든 층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특히 보안 분석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VLAN 태그 같은 이런 계층 2 데이터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요, 우리가 보통 보는 출발지 IP, 목적지 IP 같은 오튜폴 정보를 훨씬 뛰어넘는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플로우 레코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네트워크 내부의 세그멘트 간 이동이나 숨겨진 트래픽 경로까지 다 드러내주거든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모니터링 방식의 완벽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제 환경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명한 트레이드 오프, 즉 취사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샘플링 비율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링크에서는 아주 짧게 지나가는 통신도 잡아내야 하니까 100개 중 1대꼴로 좀 촘촘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반면에 100기가비트급의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몰아치는 곳에서는 장비 CPU가 힘들어하지 않게 4000개 중 1개꼴로 좀 듬성듬성 샘플링을 하는 거죠. 현명한 선택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 트레이드오프가 나타납니다. 샘플링 비율을 너무 낮게, 그러니까 너무 듬성듬성하게 잡으면 뭘 놓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우스 플로우라고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이름처럼 아주 작고 쥐처럼 휙 지나가는 짧은 통신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DNS 커리 같은 거죠. 이런 걸 놓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S플로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상태 비저장, 그래서 고속 네트워크에서도 확장성이 뛰어나고요. 둘째, 통계 기반, 링크 속도랑 상관없이 샘플 개수로 정확도가 결정되죠. 셋째, 깊은 가시성, 패킷 헤더 정체를 보니까 L2부터 L7까지 다 볼 수 있고요. 넷째, 단순한 구조, 에이전트는 가볍게, 수집기는 무겁게. 마지막으로 UDP 포트 6343을 사용해서 아주 효율적이라는 것까지 완벽하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빨라질 텐데요. 그럼 미래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상태 비저장 무작위 샘플링 방식이 네트워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해답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